안녕하세요. 알쓰피식 이하은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눈가 주름을 유발하는 생활 속 나쁜 습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눈가는 다른 피부 부위에 비해서 피부가 굉장히 얇아서 쉽게 건조해지고 잔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입니다. 또 하루에도 계속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주름의 공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부위가 바로 눈가 피부입니다. 눈가에 생기는 주름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눈을 깜빡거리거나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생기는 주름이기 때문에 표정 주름이라고도 불리고 세월의 흐름과 함께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눈가 피부는 다른 피부와 어떻게 다르길래 주름이 잘 생기나요? 눈가 피부는 우리 피부 중에 두께가 가장 얇고 피지선이 적어 쉽게 건조해지게 됩니다. 가장 연약한 피부가 눈가 피부인데요. 또 다양한 표정을 지으며 얼굴 근육을 움직이고 베개에 짓이기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잔주름과 깊은 주름이 진행되게 돼요. 첫 번째로 눈가 피부 노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요. 혹시 진한 눈화장과 거친 클렌징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한 자극적인 눈화장은 화장을 하면서도 그리고 그 진한 화장을 지으면서도 계속적으로 피부에 자극을 줍니다. 특히 클렌징 과정에서 눈가를 벅벅 문지르거나 또 깨끗하게 닦이지 않아서 눈가 피부에 남아있는 메이크업 잔여물이 눈가 주름 악화 원인이 됩니다. 진한 눈화장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저 역시도 어쩔 수 없이 눈가 화장을 진하게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렌징을 정말 꼼꼼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마스카라 전용 리무버를 눈썹 부위에 발라놓습니다. 립앤아이 전용 리무버를 솜에 충분하게 적십니다. 눈두덩이에 10초 이상 올려둡니다. 위에서 아래로 잘 닦아냅니다. 면봉에 크림을 묻혀서 점막 안쪽 구석구석 남아있는 잔여물이 없도록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클렌징 제품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아이 메이크업을 한 번에 자극 없이 지우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꼭 눈가 전용 리무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불규칙한 수면과 수면 자세입니다. 잠을 푹 못 자고 일어날 때 아침에 거울을 보면 눈도 퀭하고 다크서클도 심해 보이고 잔주름도 자글자글 도드라져 보이는 걸 느끼실 거예요. 수면 시간은 피부 세포의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는 필수 요소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수면 자세는 눈가 주름뿐만 아니라 목주름이나 팔자주름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누워서 수면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눈가는 피부가 예민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른다? 눈가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할 때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어야 합니다.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은 피부 탄력을 저하시키고 눈가 기미와 잔주름을 유발하게 됩니다. 제가 집에서도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는 거를 보여드리고 많이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사계절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꼼꼼하게 발라주셔야지 되시고 실내에서도 창문을 통해서 자외선이 조사되기 때문에 항상 발라주셔야지 됩니다.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 바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고 외출 시에 눈가를 커버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도 눈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제 생각엔 눈가 주름 예방을 위해서 고가의 아이크림 제품을 바르는 것보다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게 노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턱 바르기보다는 손등에 덜어서 조금씩 나눠서 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문질러 바르기보다는 두드려서 톡톡 발라야 화장이 밀리지 않아요. 점막 가까이 바르면 눈에 들어가니 조심하세요. 눈두덩 부위는 놓치기 쉬운 부위니 신경 써서 눈두덩이까지 꼭꼭 발라주세요. 네 번째로 눈가의 건조함 아니면 과다한 영양 공급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얼굴에 전체적으로 보습 제품을 바른 후에
추가적으로 눈가에 가벼운 보습제를 얇게 덧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가는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없어서 수분 손실률도 높아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에 자기 전에 얼굴 전체에 수분 크림을 충분히 바른 후에 눈가에는 수분 크림이나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얇게 여러 겹 덧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가 쪽에는 가지고 계신 크림을 듬뿍 덕지덕지 바르는 것보다 얇게 흡수되고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한 겹 더 레이어링 하듯이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가의 아이크림을 꼭 발라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리치한 크림이라든지 고기능성 성분 등에 의해서 트러블이 유발될 수 있고 눈가에 원래 비립종이나 한관종 등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또 악화될 수도 있고 피부 자극이 지속되면 주름이 더 깊어질 수가 있어서 그냥 본인에게 맞는 보습 효과가 좋은 보습제나 재생크림 등을 얇게 덧발라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 역시 피부과에 입문하기 전에는 눈가 아이크림 굉장히 조그만하고 비싼 고가의 아이크림을 열심히 발랐었는데요. 피부과에 들어오고 나서 거의 10년 넘게 눈가 쪽에 특별한 고기능성 아이크림 제품은 바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30대 후반인 지금까지는 눈가 주름으로 크게 고민은 하지 않고 있어요. 5번째로 눈을 비비거나 깜빡이고 찡그리는 습관. 이것도 눈가주름 악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요. 눈가주름은 습관적으로 눈을 자주 비비거나 깜빡이거나 찡그리는 습관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눈이 많이 나쁘신 분들은 나도 모르게 눈을 찡그려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할 경우에도 과도하게 눈가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아토피나 비염 등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질환들에 의해서 눈을 습관적으로 자주 비비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눈가 피부 잔주름도 심해지고 착색도 될 수 있고 피부 자체도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런 질환 때문에 가려움증이 있으시면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가는 손으로 가급적이면 건드시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